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콕스에서 제작한 CFL87 플러스 21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형제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지금 리뷰하는 텐키리스와 넘버패드가 합쳐진 배열이랑 이렇게 하나의 키보드로 나온 CFL101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넘패드와 텐키리스가 분리된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패키지를 봐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네요. 내부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키보드에는 요 덮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넘버패드에도 덮개가 있는 게 좀 뭔가 신선하네요. 별건 아닌데 요거는 처음 봅니다. 먼저 텐키리스 배열부터 살펴보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한글 각인도 이렇게 네온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로 보입니다. 특이한 게 이쪽에도 포트가 있고 또 이쪽에도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포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USB 리시버를 연결하는 무선 제품이긴 한데 유선으로 쓸 때의 편리함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즘 콕스와 앱코 키보드의 행보는 뭔가 신선한 것들을 하나씩은 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무선 USB 리시버는 이렇게 커버를 분리해 가지고 얘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으차.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2.4G 무선, 블루투스 무선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키보드 보강판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 PC 보강판이 들어갔고요. 스페이스바 쪽에는 흡음 처리를 위해 실리콘 블럭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플렉스 커팅이 뭔가 특이하게 들어갔네요. 이 플렉스 컷 설계가 보강판이랑 기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정방향 하스압 기판을 지원하고요. 키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CMMK 리치베리 스위치는 경쾌한 타건감을 가진 리니어 스위치인데 이렇게 하얀 스템의 접점부 쪽에만 윤활 처리가 되어 있고 길이감이 좀 있는 롱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추되는 느낌은 스위치의 질감 표현은 최대한 살리면서 롱 스프링의 특징인 누를수록 쫀득해지는 그런 키감을 구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가지 흡음재가 장착된 가스켓 실리콘 결합 구조로 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유연한 느낌이 날 것 같네요. 자, 넘버패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경사 조절 다리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귀엽네요. 뭔가 특이한 느낌. 이게 반투명이라 가지고 지금 배터리도 보이죠. 여기에는 연결 모드 토글 스위치도 보입니다. 넘버패드는 플렉스 컷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이 들어가 있고 기판은 정방향 하스압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넘버패드에는 따로 USB가 없어요. 이 제품 혹시 하나의 USB 리시버로 작동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USB 리시버를 연결하고 지금 전원 버튼을 켰거든요. 근데 하나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 뭔가 괜찮네요. 하나로 된다는 거. 콕스에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풀배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빼서 마우스 이동 공간을 확보해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넘버패드를 이쪽에 놔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은 스테빌라이저 상태도 체크해보고 있는데 이거 나무랄 데가 없이 정말 괜찮은데요. 이제는 바로 타건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 이상으로 타건감이 맛있네요. 끝맛이 약간 폭신하게 두툼하면서도 초각초각거리는 맛이 있는데 꽤 매력적인 맛이 있는 괜찮은 느낌이 납니다. 이 제품 키압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일반적인 적당한 느낌인데 어느 정도의 쫄깃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한 편은 아니에요. 약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저한테는 딱 적당히 괜찮은 정도인데 오랜 시간 타건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강한 키압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스위치를 약한 키압으로 교체해 주시면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지금 이 느낌이 참 괜찮네요. 이 제품이 조금 강한 키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롱 스프링이 들어간 스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첫 맛은 좀 일반적으로 약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누를수록 그 강해지는 감각이 좀 이 키보드에서 확실히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건감이 경쾌하면서 쫄깃한데 끝맛은 폭신하고 두툼한 맛이 느껴지는 꽤 매력 있는 타이핑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패드는 제가 지금 따로 쳐봤는데 확실히 이 플렉스 컷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하우징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가스켓이면 어느 정도 낭창낭창 살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넘버 패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 텐키리스 배열과 달리 넘버 패드는 좀 단단한 느낌의 타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꽤 정갈하면서 좀 맛깔난 소리를 내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따로 드리는 팁인데 이 넘버 패드는 이렇게 기본 스위치를 쓰셔도 좋지만 꼭 걸림이 강한 넌클릭 스위치를 요 넘버 패드에 끼워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건을 할 때 요 문자열은 전부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넘버 패드는요 이게 다른 스위치를 사용해 주는 게 훨씬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총평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USB 리시버로 이렇게 세트 키보드를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고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타건감이 나와줘서 이런 넘버 패드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요 콕스와 앱코의 행보가 참 재밌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회사거든요. 신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특징들을 넣어서 키보드 매니아분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USB 커넥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콕스 CFL87 플러스 20일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 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